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현명한 실전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 돈 오리스탁의 오삼을입니다. 매일매일 계속되는 이런 시장의 급등, 급락, 이 반복 속에서 앞으로의 향방을 점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장의 모습입니다. 이런 투자 환경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성공적인 투자를 이루어내야 될 텐데요. 이런 시장의 암울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등대와 같이 불을 밝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 고민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화 02-3153-1542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상세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돈 오리스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한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관련 키워드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했던 키워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플페이, 두 번째는 친환경 네옴시티가 되겠습니다. 애플페이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아이폰에서도 이제 애플페이 도입이 가능해졌죠. 8월 중순 현대카드와 독점 계약을 맺은 애플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국 서비스가 이제 연말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가맹점을 통해서 아이폰 결제가 가능해진 이런 상황 속에서 관련 종목들이 무엇이고 앞으로의 그 수혜가 지속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인데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8월 8일자에는 상한가를 시연을 했었죠. 상한가를 시연하고 그 위에 또 급등을 했다가 이제 눌림목 형성 이후에 오늘 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2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2차 상승이 나올 때는 1차 상승의 고점을 넘어서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내일이 중요하겠죠. 내일이 중요한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이전에 이제 상한가를 시연했을 때와 그리고 상한가를 시연한 그 다음날에 보여줬던 이 거래의 흔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거래량을 완전히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내일이 이제 8월 31일자, 8월 달의 마지막 날짜라고 할 수 있는데 내일의 거래 흐름에서 오늘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모습이 나타나야만 전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2020년도의 고점, 그리고 작년도의 고점, 그리고 올해의 고점이 이렇게 나왔는데 보십시오. 이 고점을 연결한 추세에 좀 부딪히는 흔적을 보실 수가 있죠. 지난 8월 8일자 상한가 시연하고 그 다음 날까지 급등을 하면서 추세 상단에 부딪히고 있는 이런 흔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내일 급등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추세를 넘어서야겠죠. 이 추세를 강하게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야만 위로 저항대가 없는 그런 흐름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흐름이 중요해졌다는 것이고 이 추세를 넘어서지 못하면 또 눌림목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급등이 나타난 이후에 눌림이 깊어졌던 흔적들을 보실 수가 있죠. 2020년도, 2021년도. 그래서 올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면 이 추세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지 못하면 또다시 눌림목이 발생하면서 또 중장기로 횡보할 수 있으니까요. 내일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나이스 정보통신인데요. 한국정보통신이나 나이스 정보통신이나 왜 수혜 종목이 되냐면 대형 벤사이기 때문입니다. 대형 벤사죠. 그래서 벤사의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그 부분 때문에 애플페이 수혜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나이스 정보통신은 어떻습니까? 한국정보통신만큼의 강한 상승이나 또 많은 거래량이 나타난 흐름은 아니죠. 이전에 8월 8일자에 급등했을 때 한국정보통신처럼 급등했을 때 거래가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그 날짜에 이 저항대 부딪히고 밀린 흔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게 되면 구름층 상단을 벗어나지 못하죠. 이전에 급등했을 때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고 밀렸다는 거, 그리고 오늘 또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고 밀렸다는 이 흔적 속에서 한국정보통신보다는 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층 상단에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는 이 흔적 때문에 내일은 어쩌면 상승의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또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애플페이 관련 종목들이 내일 또 상승을 이어갈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루온이라는 종목인데요. 이루온은 NFC 관련 종목이죠.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는 근거리 통신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역시 이루온도 8월 8일자와 9일자에 급등이 나타났죠. 급등 이후에 눌림목, 그다음에 2차 상승이 나타났는데 오늘 부족한 것은 역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고점을 넘어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힘들죠. 그래서 내일 흐름을 잘 봐야 되겠죠. 거래량의 흐름을 판단을 할 때 어떻게 보냐면 오늘의 거래량을 쪼개서 봐야 되죠. 오늘 거래량이 1,500만 주인데요.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은 똑같이 그렇게 대입을 해야 됩니다. 오늘 거래량이 1,500만 주. 그럼 6시간 반 동안에 1,500만 주니까 한 3시간 정도라면 1,600만 주, 1,700만 주, 800만 주에서 900만 주 이렇게 보시고요. 800만 주. 그다음에 1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한 250만 주에서 300만 주. 그래서 내일 장 초반에 9시부터 10시 사이에 200에서 300만 주가 거래라가 터지는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거래가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보여줬던 상승의 힘만큼은 나타나지 못할 것이구나 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의 흔적을 보시면서 전고점을 넘어섰는지 못 넘어섰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론 내일 거래량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이제 유비벨록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유비벨록스도 칩과 관련된 건데요. 애플페이 관련해서 칩, 휴대폰 칩, 구동 칩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오늘 상승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4% 나타났는데 유비벨록스는 여러 부분에서 지금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이처럼 애플페이뿐만 아니라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또 반도체 칩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적용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회사 작년도 영업이익 244억에 비해서 시총이 1,100억이니까 재무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보시고 애플페이 수혜주로만 보지 마시고 자율주행 관련주로서도 손색이 없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일봉상에서는 저하격대 부딪히는 모습이었지만 이제 주봉상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상승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주봉상에서 구름층 상단까지는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상승이 나타나는 형태는 결국 거래량, 뒷받침되는 거래량을 보면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친환경 네옴시티인데요. 네옴시티와 관련돼서는 뉴스에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을 어제도 알아봤고요.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는데, 자, 네옴시티가 조성되는데 드는 비용이 무려 650조라고 하죠. 650조라고 하는데, 자, 네옴시티 건설과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건설 섹터가 있고, 그리고 철강 섹터가 있죠. 철강 섹터가 있고, 또 스마트 시티 조성과 관련되어서 또 스마트 시티 수혜주, 첨단 도시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친환경이라는 주제입니다. 친환경의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원자력, 또 수소,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네옴시티 투자 총책과 또 국내 정부 기관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오늘과 내일 이렇게 만남이 지속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 친환경 미래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태양광, 원자력, 수소, 에너지 이런 부분이겠죠. 특히나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중동 지역과 협약이 있었거나 중동 지역에 일찍이 진출을 했던 그런 회사들이 먼저 수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종목 S에너지라는 종목인데요. S에너지 이 종목은 쿠웨이트와 이제 그 중동의 진출과 관련해서
일찍이 협력을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중동에서의 신재생 에너지라는 그런 화두가 나왔을 때 주가 급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또 마침 친환경 네옴시티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시현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S에너지는 전고점을 넘어섰죠. 자, 전고점을 넘어섰는데요. 제가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세선 이렇게 그어보면 어떻습니까? 상승 공간이 조금 남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이 추세 연결 상단에 부딪힐 때는 이 자리가 저항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고점을 넘어섰을 때 어디서 고점을 만나는지 저항대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 추세 연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 보이시죠? 이 구름층 상단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나는데도 역시 또 구름층 상단의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저항권 영역에 들어섰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월봉에서 봤을 때도 이 125월선이라는 자리 여기가 어떤 자리냐면 10년 주가의 평균입니다. 10년 주가의 평균 자리. 그래서 일봉과 주봉과 월봉 세 개의 봉을 다 살펴봤을 때 저항대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하면서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명에너지라는 종목인데요. 대명에너지는 친환경 관련해서 손색이 없는 종목이죠. 태양광 관련해서 그리고 수소에너지와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종목인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괜찮죠. 특히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도에 469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시가총액이 4,800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무 저평가 종목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는 신고점을 형성하면서 저항대가 없는 흐름으로 가는 그런 상황인데 윗골이 달렸던 고점을 보시면서 연결을 해보죠. 지난 5월 달의 윗골이 그리고 8월 달의 윗골이 이 윗골이 고점을 연결해서 고점 저항대를 찾는 것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 연결 상단에 도달했을 때 단기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유드리고요. 이 종목은 재무 저평가 종목이니까 추세 상단에서 부딪히고 밀렸을 때는 눌림목에서 매수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바로 표시한 자리에서 단기 대응을 하고 눌림목에서 매수해서 그 다음 또 추세 연결 상단에 부딪혔을 때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병행해도 될 만한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화솔루션인데요. 한화솔루션은 관계사 한화큐셀과 관련되어 있죠. 태양광 종목 그리고 수소에너지 관련 종목인데 한화솔루션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타난 것은 사실 이 회사도 이제 재무 저평가 종목이거든요. 재무적으로 굉장히 탄탄한데 영업이익 7천억, 8천억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10조가 되지 않는 그런 종목이라서 재무 저평가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봉상에서는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상에서는 이 구름층 상단을 부딪히고 음봉의 한 모습을 한번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2주 연속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1월 달에 갔던 고점을 향해서 가는 그런 흔적을 확인할 수 있고요.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신고점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2021년도의 고점과 또 2016년도의 고점을 연결한 그 상단 추세 연결선에서 신고점을 경신할 때 매도 대응 자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월봉에서 보고 대응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자, 한화솔루션,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태양광 관련해서 또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 계속해서 신고점을 경신하지만 아직 상승의 공간을 다 채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이제 내일장 전략을 세우고 또 돈 워리포트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전략과 더불어서 돈 워리포트 공략주를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돈 워리포트 공략주를 안내하기 이전에 이전 종목 돈 워리포트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한번 리뷰를 했는데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대성산업을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성산업,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자, 천연가스, 그러니까 도시가스 관련해서 종목들 추천드렸었죠. 대성에너지, 그리고 GSE. 이 종목들이 천연가스 수혜, 그리고
겨울 난방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것이라고 안내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대성, 앞자리가 이제 대성으로 같은 이름이지만 좀 결은 좀 다르죠. 대성에너지나 GSA가 도시가스 관련 종목을 한다면 대성 사람은 석유류에 가깝습니다. 석유류에 가깝고 GS 칼텍스 일반 대리점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러니까 석유를 주로 취급하는 그런 회사인데, 자, 이 회사가 작년도에 이제 영업이익이 상당히 괜찮았죠. 작년도 영업이익이 193억 나왔고, 근데 1분기에 164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괜찮다. 재무적인 측면에서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한 이래로 좋은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또 장중에 11% 급등이 나왔습니다. 11% 급등이 나왔는데, 자, 이제는 모습과 좀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61선이라는 자리가 있죠. 61선.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61선이 하향을 하고 있는데, 61선 위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61선의 싸움을 계속하다가 61선을 이제 위로 안착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61선이 딱 걸쳐 있거든요. 걸쳐 있는데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죠.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온 흔적 때문에 이제는 대성산업이 구름층 이 상단까지 이 박스를 정해놓고, 구름층 하단은 매수 영역, 구름층 상단은 매도 영역으로 대입해서 대응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가총액이 2,3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이 160억 나왔는데 추정 영업이익이 올해 500억이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시총이 2,300억밖에 되지 않으니까 재무 저평가 종목으로 박스권 상단까지 스윙 패턴으로 목표가를 수정해서 대응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돈오리포트 공략 종목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이 종목은 합성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로 면역 항암제 그리고 항생제 등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5조 원 규모의 마일스톤을 확보했고, 또 이 회사는 이제 기술 수출을 통해서 한 번에 매출이 껑충 뛰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그런 회사를 할 수 있고요. 자, 9월 9일자에 유럽에서 열리는 종양학회에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자, 9월 9일자에 유럽 종양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 HLB, 그리고 셀트리온, 네오이뮨텍, 에이비온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참여하는 회사가 바로 레고캠 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종목이 바로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이 크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횡보 이게 없습니다. 화끈합니다. 한 번에 올리고 또 누르고 또 올리고 누르고. 이 주식 자체가 이렇게 횡보를 싫어해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패턴이죠.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121선에서 지지받는 그런 흔적이죠. 120선을 닫고 도약을 하죠. 도약을 하는 회사인데 9월 9일자에 유럽의 종양학회 얼마 남지 않았죠. 기껏해야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유럽 종양학회에 나가서 이제 표적 항암제 임상 1A상 데이터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이제 기술 수출을 앞두고 있어서 이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좋은 결과치를 가지고 기술 수출을 논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중장기 관점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도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점을 경신하는, 전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패턴으로 나갈 것이 기대가 됩니다. 자,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구름층 위에 있죠. 구름층 위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지지를 확실하게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의 기준선, 이 기준선이라는 자리를 지지받고 있죠. 최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기준선과 주봉의 120주 사이에서 박스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 상단에 부딪히고 그다음에 박스 하단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이제는 박스 상단을 향해서 가는 움직임이고, 주봉의 구름층까지는 단기적으로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술 수출을 앞두고 있는 바로 이 종목 레고캠 바이오, 매수는 45,000원 전후한 자리에서 매수할 것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내일의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또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고 또 한편으로는 내일 발생할 이슈를 통해서 관련된 수혜주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8월 달 시카고 PMI 구매자 관리 지수를 발표하고요. 또 중국에서는 8월 제조 PMI 제조 구매 관리 지수를 발표하게 되죠. 이 시카고에서 발생하는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를 통해서도 또 단편적으로 현재가 이제 경기 침체 구간인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아닌지를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서 발생하는 이 PMI 구매자 관리 지수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예의 주시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인 가스프롬에서 노르트 스트림 1 가스 공급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일 그래서 가스 공급 일시 중단하는 이 이슈로 인해서 오늘 천연가스 종목들이 눌림이 발생했으나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좀 빠르게 알아보죠. 사총사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성에너지.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종목인데 대성에너지는 일봉상에서의 고점 저항에 부딪히고 약간 밀리는 흔적이 보여지죠. 오늘 코스닥, 코스피 양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오늘 5%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5% 조정이 나온 게 단기 조정인지 아니면 단기 조정의 눌림을 이겨내고 내일 상승이 나올지 그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 대성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이 주로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매수가 개인에 의해서 주도가 됐을 때는 시장을 상승으로 돌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오늘 20억 정도의 매도를 했는데 내일 귀환을 하게 될지 아니면 내일 또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눌림이 더 발생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내일 눌림이 발생한다고 하면 바로 제가 표시한 이 자리, 이 지지 라인이 바로 기준선 자리와 구름층 상단이 될 것이라 봅니다. 여기를 지지 삼고 재도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내일 흐름을 잘 보도록 하시죠. GSE도 마찬가지입니다. GSE도 오늘 조정을 보였습니다. 대성에너지보다 조정을 보인 부분이 좀 약한 흐름입니다만 만약에 대성에너지와 또 동반해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역시 기준선 부근이 지지가 될지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내일 흐름에서 눌림이 발생하는지를 잘 보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제 대성에너지 GSE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가을을 지나 겨울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방비가 오르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이고 또 유럽도 지금 난리죠. 이 난방 비용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눌림이 발생한다면 이런 대성에너지와 GSE 이런 천연가스,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은 눌림 발생 시에 매수하는 것이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보고요. 자,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도 오늘 눌림이 좀 크게 발생했죠.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오랜만에 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랜만에 음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음의 모습이 깊어질지 짧은 조정을 마칠지 또 긴 조정으로 또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이 한국가스공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지만 3세판이죠. 세 번째 부딪힌 흔적이지만 네 번째는 돌파 관점으로 봅니다. 네 번째 이 추세를 부딪히게 되면 네 번째는 돌파 관점으로 보니까요. 이 추세 연결선에 다시금 오른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K가스를 보도록 했는데요. 자, SK가스 이 종목은 일봉상에서 241선이라는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습니다. 오늘 큰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121선이라는 지지 영역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지를 삼아서 도약을 하게 되면 이제는 상승할 때 바로 뾰족 튀어나온 저항 자리, 저는 이제 뾰족 저항이라고 부르는데 이 뾰족 저항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SK가스 영업이익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1,000억입니다. 작년도 영업이익이 1,050억인데 1분기에 작년도의 영업이익을 다 달성을 했어요. 시가총액이 1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무 저평가 종목이니까 SK가스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가 개최가 되는데요. 이 스마트시티 엑스포 관련 종목들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조성이 되겠습니까? 일단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원격으로 전력을 검침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배선 부분에서도 전력 배선, 배선 부분에서도 또 수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CCTV라든지 또 모든 편의성이 강조되는 그런 부분들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포스코 ICT라는 종목인데, 자, 포스코 ICT의 차트를 보십시오. 주가 어떻습니까? 흐름이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짧은 눌림목 이후에 또다시 상승을 하고 있죠. 자, 포스코 ICT는 고점을 경신한 흐름 속에서 일봉상의 241선이라는 강력한 저항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구름층 안으로 갓 들어왔죠.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고 이제 구름층 하단의 지지를 받으면서 120 주선 위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구름층 상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ICT는 1차적으로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될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추세 상단선 여기가 2차 저항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스코 ICT는 긍정적이죠. 일봉상에서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꺾일지 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주봉에서 봤을 때는 상승 공간이 남아있는 것이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맥스라는 종목인데요. 코맥스는 이제 CCTV 관련한 것, 또 IP 카메라 관련한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코맥스 주가가 이제 구름층 안에서 움직이는데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다가 주가 꺾였지만 그러나 구름층 안에서의 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박스를 설정하고 박스 하단은 매수 관점에서 박스 상단은 매도 관점에서 대응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보시게 되면 121선이라는 자리에서 윗꼬리 달고 계속 밀렸죠. 순간 급등도 나오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는 이 121선을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1차 저항 가격은 121선과 구름층 상단 그리고 2차 저항 가격은 바로 241선 여기를 바라보고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보여줬던 끼를 감안했을 때 순간 급등도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코맥스도 스마트 시티 관련한 수혜주로 기대치를 갖고 대응해 볼 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PNC 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이거는 이제 배전반 관련 종목이죠. 배전반 관련해서 디지털화된 배전반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 주가가 크게 눌렸습니다. 근데 이 PNC 테크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윗꼬리를 계속 달면서 급등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죠. 8월 달 들어서도 최근에 보시게 되면 8월 달 이때가 언제죠? 8월 말이네요. 8월 말 이때도 순간 급등이 나타났는데 윗꼬리 달고 밀렸죠. 근데 바닥권에서의 그 윗꼬리 달린 것은 그렇게 나쁜 흔적은 아닙니다. 거래가 많이 발생했는데 현재 바닥권이 있는데요. 이 PNC테크 이 종목은 여기서 더 하락을 하기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상승 가능성 높고요. 자, 이제는 이 아래에서부터 또 위쪽 이 바라보이는 이 구름층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PNC테크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력 검침과 관련 부분을 바꾸는 그런 시대로 들어서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 옴니 시스템 최고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전력과 관련해서 전력 공급에 대해서 공급이 딸리는 부분 때문에 옴니 시스템이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8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제 급락을 했으나 이제는 이 하락 자리에서의 바닥을 다지고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위로 보이는 저항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120과 241선 두 개의 저항 있는 바로 이 자리까지 반등을 염두하면서 대응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는 저점 구간에 있지만 저점 지지력을 테스트하면서 위로 보이는 120과 241선 저항대까지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이제 KCS라는 종목인데요. 자, KCS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이 종목은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이고 두 번째는 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KCS가 이전에 상승이 크게 나타났을 때는 CBDC,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수혜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타났었고 오늘 또 상승이 크게 나타났었는데 장중에 10%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이제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해서 동반 상승했습니다. 로지시스라든지 KCS 바로 이런 종목들인데 오늘은 디지털 화폐 관련한 수혜로 급등을 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 교통 인프라
고축과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 또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흐름은 61선만 딱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음의 상승은 여기 120과 241선 저항 라인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쌍바닥을 잡고 있고요. 쌍바닥을 잡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을 때 120과 241에 두 개의 저항 라인이 있는 바로 이 자리를 저항 라인으로 염두를 하시고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종목 궁금하신 분은 전화 02-3153-2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상세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문의 들어온 종목인데요. 덕신하우징이라는 종목이네요. 덕신하우징 매수가 2,400원, 비중이 30%네요. 자, 덕신하우징. 이 종목은 말이죠. 데크 플레이트죠. 우리가 건설을 할 때 금속판에 콘크리트를 붓죠. 이제 거푸집이라고 하는 건설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기초가 되는 건데 덕신하우징이 데크플레이트 국내 1위 업체입니다. 1위 업체고요.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40억인데 지금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거의 90억 나온 종목이죠. 이제 시가총액이 980억입니다.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죠. 그러니까 올해 재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덕신하우징은 여러 부분에서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국내 건설과 관련해서 건설 수혜, 2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부분에서의 건설 수혜가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중동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네옴시티를 조성할 때 네옴시티 수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신공항 수혜주로도 거론이 되고 있죠. 그래서 건설과 관련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데크플레이트 국내 1위 업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영업이익이 거의 이제 100억 가까이 되어 있고 올해 추정되는 영업이익이 150억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도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이제 구름층 안에 있죠. 이 구름층은 무엇이냐면 한편으로는 지지가 되고 한편으로는 저항이 되는 자리입니다. 매물대를 표시한 자리입니다. 구름층 상단도 매물대고 구름층 하단도 매물대입니다. 그러면 구름층 하단 위에 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제 지지를 받고 있구나라고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구름층 상단으로 갈 때는 여기를 저항대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 상승했을 때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지 않았는데 그럼 여기서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지는 않았으나 왜 여기서 구름층 상단까지 오지 않고 밀렸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주봉을 봤을 때 주봉의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자리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 주봉 기준선은 어떤 의미냐면 26개 캔들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26주의 평균이죠. 26주는 2년하고도 2주의 평균이죠. 2년하고도 2주. 그리고 고점과 저점을 다 반영합니다. 이동평균선은 종가의 평균인데 이 기준선은 고점과 저점의 평균이니까 좀 더 상세한 데이터를 담고 있죠. 그래서 26주의 평균 자리에서 부딪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이 52주죠. 그러니까 이 26주는 6개월의 평균이라 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의 평균 자리였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밀린 거고 그래서 일봉에서 봤을 때의 구름층 상단까지 가지 않고 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어느 저항에 걸릴지를 판단할 때는 일봉과 주봉과 월봉
세 개의 봉을 다 봐야 됩니다. 보고서 일봉에서 바라보는 저항대보다 조금 낮은 자리에 주봉에 걸리게 될 때는 그 자리가 저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덕신하우징이 구름층 상단까지 하지 않고 부딪혔던 바로 이 자리는 주봉의 기준선 자리에 저항에 부딪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자리는 어떤 부분으로 판단해야 되냐면 이제 구름층 하단에 정확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구름층 하단에 오진 않았으나 저점을 연결한 추세, 이 추세에 봤을 때 이 저점 자리, 이 자리를 오늘 터치했거든요. 오늘 터치하면서 약간 밀리는 모습입니다만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덕신하우징은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1차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평선이 결집된 자리죠. 120과 241선 저항이 결집된 자리죠. 바로 여기를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한 상황인데 거래의 흔적을 보시고요. 이 두 개의 이평선의 저항은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볼 땐 여기 구름층 상단이 1차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1차 저항단이 2,400원을 넘어선 매수가가 2,400원이니까요. 매수가 위에서 익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기 고점과 그다음에 두 개의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 연결을 통해서 다음 2차 저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2차 저항 라인은 바로 여기 이 부분이다 저는 봅니다. 왜 여기가 이제 2차 저항 라인이냐?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이 뾰족 튀어나온 자리가 있죠. 여기가 강력한 저항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2차 저항 라인은 바로 여기다라고 봅니다. 1차 저항 라인은 2,400원 부근, 그리고 2차 저항 라인은 3,000원 가까운 부근이 2차 저항 라인이 될 것이다라는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일단조라는 방산 종목인데요. 유튜브로 문의가 들어온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3,350원, 비중이 10%네요. 오늘 종가가 3,345원이니까 종가와 거의 같은 자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한일단조의 기술적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서 윗꼬리탄 음봉을 만들었을까요? 자, 주가가 올라가는 가운데서, 주가가 향해 가는 가운데서의 구름층도 여기도 저항이 됩니다. 저항이 되는데 이 저항을 넘어섰을 때는 바로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도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평평한 자리. 이 평평한 자리가 왜 만들어지냐면 거기서 거래가 많이 된 흔적이죠. 이 평평한 자리는 매물대 자리인데 이거는 이제 선행 스팬이라 부르는데요. 주가가 고점과 저점을 기록하는 이 상하 반복의 흐름을 앞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선행 스팬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선행 스팬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자리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저항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평평한 구름층 있죠. 이 평평한 구름층. 이 구름층도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과거 바로 고점과 저점을 기록했던 여기 이 자리들이 평균한 자리가 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와서 이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구름층 자리들은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일단조의 패턴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고 또 그 다음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일단조가 어떤 패턴을 보여줘야 되느냐. 현재는 이제 121선 위에 있으면서 121선이 이제 지지가 되고 있죠. 지지가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박스를 정해놓고 움직여가는 패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박스 하단이 지지가 되는데 박스 하단을 깨게 되면 구름층 하단까지 갈 것이요. 박스 하단이 지지가 되고 구름층 상단을 가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돌파 관점으로 저는 봅니다. 여기를 돌파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박스 상단에 부딪힐 때는 바로 매도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매도가 아니에요. 왜냐? 여기서 1차 저항 때 부딪히고 2차 저항 때 부딪혔죠. 주식에는 3세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 번째는 돌파입니다. 세 번째는 돌파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박스 상단에 왔을 때는 매도가 아니라 돌파 관점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 역시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는데 주봉에서 볼 때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주봉에서는 고점을 연결한 추세를 통해서 매도 포인트를 잡는 게 좋겠죠. 이 추세와 그리고 상승할 때 부딪히는 자리가 바로 또 박스 위쪽 이 구름층 상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봉에서의 구름층 상단은 약한 저항이요. 주봉에서 바라보는
구름층 상단은 강한 저항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 주봉 구름층 상단이 강한 저항이냐? 이 추세의 흐름에서 세 번째 부딪히는 저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일 단조의 매도 포인트는 주봉의 구름층 상단을 보고 대응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02-3153-2642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문의 들어온 초록뱀 미디어가 되겠는데요. 매수가 17,000원, 비중 15%가 되겠습니다. 자, 초록뱀 미디어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게 되면요.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61선이라는 저항, 여기 보시죠. 61선 저항을 넘어서지 못하고 윗골이 달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중장기 이평선, 60일 중기, 그 다음에 장기는 120, 240 이평선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중장기 이평선에서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62평선에서 모든 종목들이 넘지 못하고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초록뱀 미디어는 왜 밀렸습니까? 그 자리에서 윗골이 달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윗골이를 길게 달았죠. 윗골이를 길게 달면서 차익 실현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린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윗골이 달린 모습이 아니라 깨끗한 양봉의 모습을 보여줬거나 아니면 윗꼬리가 좀 짧게 달렸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초록뱀 미디어는 윗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밀린 겁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이 될까요? 구름층을 벗어나긴 했으나 구름층 하단에 딱 걸쳐 있죠. 그러니까 내일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흐름 속에서 구름층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양을 세우면서 양봉의 모습을 보이면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박스를 정해놓고 구름층 상단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내일 다시 음의 모습으로 밀려버린다? 그러면 또 상황을 다시 해석을 해야 되죠. 이렇게 음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구름층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구름층이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여기 하단 자리가 여기 바로 이 평평한 자리 있죠, 여기. 이 평평한 자리에서 저점을 잡은 것이죠. 이거는 정말 좋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는 겁니다. 평평함이 길면 길수록 거기가 지지가 되고 또 평평함이 길면 긴 자리가 위에 있으면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평평함이 긴 자리가 바로 지지 매수가 되었죠. 쌍바닥을 잡는 자리가 되고 있는데 초록뱀 미디어는 전 저점을 지지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매도 포인트는 조금 전 보여드렸듯이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구름층 상단이 단기 저항 매도 자리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문자로 문의가 들어온 HL 사이언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HL 사이언스 이 종목도 이제 하락이 깊었네요. 작년도에 영업이익 148억 나왔는데 올해는 영업이익이 좀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건강 보조식품을 만드는 종목이죠. 뒤에 이제 사이언스 이렇게 붙어 있어서 마치 이렇게 바이오로 인식이 될 수 있는데 바이오 종목이 아니라 건강 보조식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작년도에 영업이익 148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1,500억은 저평가라고 할 수 있으나 그냥 올해 들어서는 재무적인 측면에서 작년만큼의 그런 영업이익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주가 하락이 깊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 구름층 하단이란 바로 여기 있죠.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죠. 왜 왼편에 있는 구름층 하단에서 지지를 받느냐? 바로 여기가 매물대 지지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봉에서 봤을 때는 매물대 지지가 되어서 여기가 매수 포인트로 간주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주봉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쌍바닥을 잡는 자리죠. 26,000원대, 27,000원, 8,000원대에서 쌍바닥을 잡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데 수급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에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매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죠. 거래가 좀 부족하네요. 거래가 부족한 흔적이기 때문에 이 거래가 부족하면은 중장기로 횡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좀 지루한 시간을 견딜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횡보가 이렇게 한 달, 두 달 나오면서
바닥에서부터 매집의 형태가 나타났을 때 더 이상의 이제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서 점차 상승을 모색할 수 있겠다는 판단인데, 중요한 것은 초록색 선인 실선인 61선이 하향을 하고 있죠. 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장기로 횡보를 하더라도 결국은 이 61선이 저항이 되고 구름층 하단이 1차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3만 원 부근부터 3만 1,000원짜리가 1차 저항이 되고 2차 저항 자리는 3만 3,000원과 3만 4,000원짜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차 저항 자리 3만 원부터 3만 1,000원, 2차 저항 자리는 3만 3,000원부터 3만 4,000원. 매수가가 3만 6,500원인데요. 좀 평단을 좀 낮추십시오. 평단을 낮추셔서 궁극적으로 2차 저항 라인 3만 3,000원, 3만 4,000원 사이에 올 때 매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단을 가급적이면 3만 3,000원 이하로 낮추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니너스라는 종목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문자로 문의가 들어온 종목입니다. 매수가 4,200원, 비중이 12%네요. 자, 지니너스. 자, 이 종목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2021년도 11월 달에 상장을 했고, 6,400원의 고점, 1차 고점이 6,400원, 2차 고점이 이제 5,200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무상증자는 재무와 상관없이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무상증자 바람이 많이 나타난 게 이제 7월 초입니다. 7월 초에 공구우먼이라는 종목도 그랬고, 뭐 지니너스도 그래서 상승이 나타났으나 실적과는 상관이 없죠. 무상증자 바람 때문에 급등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점이 6,000원대 발생했고 또 5,000원대 발생했는데요. 무상증자 1회 이후에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이 이제 부진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적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암 진단 서비스 그리고 액체 생검 검사를 하는 바이오 마커 면역 항암 백신 개발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자, 바이오와 관련된 이제 진단 마커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영업이익이 부진하다 하더라도 어느 측면에서는 한 번에 그 매출액이 껑충 뛸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V자 반등이 나타나는 이런 형태보다는 이제 바닥권에서 점차 이제 바닥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의 흔적을 봤을 때 지난 한 달간 개인이 3억 5천을 샀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흔적이었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것은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틀 연속 8천만 원 정도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외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급반등보다는 점차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의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저항이 될 수 있는 60과 121선 이 선들이 중장기 이평선이 하향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횡보를 어느 정도 견디셔야겠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횡보 상황을 좀 견디시고 점차 주가가 상승으로 나아갈 때 61선과 121선 이 두 개가 중초파이어서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매도가는 3,200원부터 3,3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절을 하시더라도 반등이 어느 정도 나타났을 때 손절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현대건설인데요. 이 현대건설 매수가가 43,500원, 비중 10%네요. 이제 수익을 좀 내고 계시는데요. 8에서 9%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은 국내외의 건설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죠. 국내에서는 건설 공급과 관련된 수혜가 전망이 되고 해외에서는 네옴시티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현대그룹에 속해 있는 그룹 차원에서의 좀 상승 탄력이 잘 나오는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그룹 차원에서의 반도체라든지 자동차가 지지부진한 가운데서 건설주는 상승의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구름층 상단의 자리에서 좀 눌렸죠. 눌렸다가
241선 지지를 받고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봉상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일봉에서 바라보는 저항대를 다 넘어섰다라고 보는 것이죠. 1차적으로 241이라는 저항을 넘어서서 그 자리가 이제 지지가 되었고 그리고 전고점이라는 자리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51,100원이라는 이 자리에 도달할 때 이 자리가 쌍봉의 저항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 모습이 기대가 될지 주봉에서 힌트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니까 어떤 흔적을 볼 수 있습니까? 구름층 상단이라는 자리에 왔다는 것이죠. 올해 3월 달에 구름층 상단의 저항에 부딪히고 좀 크게 밀렸죠. 지금도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고 있는데 이전 3월 달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 다르게 분석해야 되냐면 이전 3월 달에는 딱 한 번 부딪혔죠. 구름층 상단을 한 번 부딪히고 크게 밀렸죠. 왜 구름층 상단의 저항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가 매물대인데 일본 구름층은 약한 저항이 되지만 주봉 구름층은 강한 저항이라는 것을 이 현대건설의 주봉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 구름층 상단이 여기서 저항이 되었지만 다시 이제 주봉 구름층 상단에 왔을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8월 초에 부딪히고 그 다음 주 밀렸죠. 그 다음에 8월 셋째 주에 또 구름층에 왔죠. 그 다음에 넷째 주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 구름층 이 상단이 강한 저항이보다는 이제 세 번째이기 때문에 돌파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다음 봐야 될 저항은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가 이제 52,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전고점이 51,000원을 넘어서고 다음 저항은 이제 52,000원부터 52,500원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재 이제 43,000원대 매수하셨는데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면서 대응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이 있다면 매수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02-3153-2642입니다. 전화 02-3153-2642 전화 많이 걸어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와 통화를 통해서 상세 전략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로 들어온 의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H 에너지화학이라는 에너지 관련 종목인데요. 자, SH 에너지화학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여기서 왜 음의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이제 제가 자주 안내를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차트 도사가 되셨을 거라 봅니다. 왜 저기서 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좀 아끼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저게 저기서 음의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평평한 구름층, 이 평평함이 길면 길수록 저항이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평평함이 길다라는 것은 매물의 흔적이 깊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래가 많이 된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되면 그 자리에 매수했던 분들이 던집니다. 일단 원금이라도 챙기기 위해서. 그래서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의 모습이 깊게 나타났죠. 조정이 한 달 동안 지속된 모습이죠. 거기서 조정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제 재정비를 했느냐? 바로 기준선이라는 자리입니다. 기준선 자리에서 정비를 하는 거죠. 지지를 하는 겁니다. 위쪽으로 바라보는 이제 매물대에서 저항이 부딪혔고 아래쪽에서는 이제 지지죠. 지지는 뭐죠? 다시금 재도약하기 위해서 뭔가 좀 발돋움을 할 수 있는 받침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받침대가 기준선이었다는 겁니다. 기준선 자리에서
받침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도약을 하는데 약간 주춤거림이 있죠. 주춤거림이 있는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 그다음 저항 자리를 뭘로 찾냐면 이제 주봉에서 찾습니다. 자, 주봉을 봤더니 주봉에서 이제 일봉에선 기준선이 지지가 됐는데 주봉의 기준선이 또 저항이 됐네요. 일봉의 기준선은 지지가 되나 주봉의 기준선은 또 저항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근데 주식에는 3세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제 이 종목은 4번이네요. 기준선에 3번, 그다음에 2번, 3번이죠. 그럼 다음 기준선이 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기준선이 올 때는 돌파 관점으로 봐야죠. 이 기준선이 한 번 더 터치를 하면 이제는 돌파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해야 될 자리는 주봉의 이 기준선 자리, 이 기준선 자리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준선 자리 가격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선 가격이 1,360원, 1,360원입니다. 그래서 1,360원을 한 번이라도 터치하게 되면 이제는 돌파 관점으로 보십시오. 저는 SH에너지 화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물을 하겠습니다. SH에너지 화학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합니다. 1,360원이라는 자리를 터치하게 되면 좀 더 상승을 즐기시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문의를 주십시오. 그때는 전화를 주십시오. 저하고 통화를 통해서 다음에 저항 매도 목표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심택이라는 PCB 관련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택 이 회사 이제 재무가 굉장히 좋죠. 재무 저평가 종목인데요. 이 PCB 관련하여서 종목들이 있죠. 심택 그리고 인터플렉스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이 다 이제 PCB 관련 종목인데 자, 이 회사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1,700억 나왔고요. 올해 2분기까지 반기에 영업이익이 1,995억 거의 2,0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입니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죠. 왜 안 오를까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재무 저평가. 작년도에 영업이익을 이 반기에 다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계속 고점을 경신하지 못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미래를 봤을 때 불안하다는 겁니다. 작년까지 좋았고 올해도 PCB가 호황이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 시장에서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올해는 업황이 좋으나 내년에 PCB 재고가 쌓이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 좀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미래 성장성도 좋아야 되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의 재고가 해소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택에 대해서도 매수 참여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기관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죠. 최근 한 달만 430억을 매도를 했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470억 이번 한 달만 개인이 샀다는 것이에요. 개인이 사서 주가를 올릴 수가 없죠. 그 심택이 재무 저평가는 맞으나 내년과 내후년까지 다 바라보고 기관과 외국인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고라는 측면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심택은 중장기 대응 전략보다는 단기로 대응할 전략을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보시게 되면 이 바닥 3봉에서의 3개의 저점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것을 거꾸로 본다 그러면 고점 저항 매도 포인트로 안내를 드리겠지만 지금은 저점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 관점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자, 매수가가 42,200원, 비중이 20%네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어떻습니까? 좀 주워 담아야죠. 이 자리에서는 주워 담아야 될 매수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241선은 넘어섰으나 61선이 저항이 됐죠. 왜 그렇습니까? 241은 우상향하고 있는데 61선은 우하향하고 있죠. 그래서 저항이 된 겁니다. 그럼 다음 저항 라인은 어디죠? 121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상향하고 있습니까? 하향하고 있습니까? 하향을 하고 있죠. 자, 하향을 하고 있는 121선과 구름층 상단 어떻습니까?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심택의 궁극적인 매도 목표가는 43,000원대로 보십시오. 수익을 낼 수 있죠. 단기 저항 매도 목표가는 바로 이 구간 안에 들어왔을 때. 단기로 본다 그러면 4만 원과 42,000원 사이. 여기가 이제 단기로 대응을 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4만 원대 매수하셨는데 37,000원대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38,500원 정도로 낮추시고 일단은 4만 원부터 4만 2천 원 사이 한번 끊으세요. 한번 끊으시고 눌림목 발생할 때 매수하셔서 그다음에 4만 4천 원부터 4만 5천 원 사이에서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해서 단기 그리고 스윙으로 대응할 방법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화 연결이 되었는데요. 전화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세요. 58만 8천 원에 50%예요. 58만 8천 원에 50%요? 네네. 한 번에 다 사진 않으셨죠? 한 번에 샀어요. 한 번에 50%를 사셨어요? 네.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먼저 샀다가 손절을 네. 했었거든요. 네네네. 저점에서 샀다가 네. 저점 쾅 떨어지는 날 최저 바닥에서 손절을 했다가 오기 기다려도 안 와서 단기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언제쯤 사신 거예요?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되셨으면 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일주일 안 돼서 엊그저께 샀어요. 예. 그럼 그 전에 한번 SDI를 사본 적은 있으신가요? 그 전에? 사가지고 손절했어요, 먼저는. 먼저는 이제 손절하셨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올라가더라고, 손절하고 나니까는. 손절하고 나니까. 네. 그러니까 매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어디서 손절해야 될지 그리고 네.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매도 포인트도 굉장히 떨어지니까 중요하고. 무서워가지고 손절하고 나니까 다음 날은 반동을 막 하더라고. 예. 근데 지금은 내가 단기를 보고 들어갔는데 네. 다른 2차 전지 주보다 약해 굉장히. 그래서 그러면 단기적으로 대응할 자리 안내드릴까요? 네네. 단기로 보고 들어오셨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다 알려주시면 좋아요. 예. 단기, 중기, 장기까지요? 네네. 그래서 일단 단기, 중기 포인트를 제시하도록 할게요. 네네.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만약에 저한테 이제 한 달 전에 문의를 주셨으면 네네. 제가 어디를 매도 포인트로 안내를 드렸을까요? 한 달 전에 문의를 예를 들어서 네. 7월 달에 바로 이 네.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만약에 네네. 문의를 주셨다라고 전제를 한다 그러면 네. 저는 아마도 네. 7월 초에는 매수 관점으로 안내를 드렸겠죠. 왜 그랬을까요? 네. 바로 여기요. 여기 네네. 구름층 하단이라는 자리 보이시죠? 여기 네네. 이 자리. 이 자리가 네.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수로 안내를 드렸을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1차 매도 포인트를 어디로 안내 드렸을까요? 바로 이제 구름층 상단 이 자리. 그 다음에 네. 2차 매도 포인트는 여기죠. 보이시나요? 네네. 여기가 어떤 자리냐면 240에서 저항이에요. 네네. 240에서 저항입니다.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저기를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이 지금 스크린 그럼 마커를 붙여드릴게요. 240에서 저항을 받고 있으면 저항 뚫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기술적인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지 마세요. 네. 240일이라는 자리는 뭐냐면요. 네. 1년 주가의 평균이에요. 240일. 네, 맞아요. 1년 주가의 평균 자리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매도 포인트잖아요. 네. 62만 원대. 네. 62만 원대가 매도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1년 주가의 평균 62만 원에 매도야? 매도를 했어야 되죠. 여기가. 네. 여기가 매도 포인트였죠. 예. 그다음에 이제 매도 포인트를 예를 들어 놓쳤다 봅시다. 네. 놓쳤어요. 놓치면 240일이 저항이니까 네네. 주가가 저항을 맞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밑으로 빠지면서 이제 뭐를 형성해야 되죠? 지지. 그렇죠. 아주 잘 아시네요. 저항을 맞으면 이제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받을 자리를 체크하고 네. 지지를 받으면 그 다음은 또 가는 자리가 어디예요? 지지면은 이제 다음 돌파를 해 240선 돌파를 저항이죠. 해야죠. 그럼 지지를 받으면 네. 다음 저항인 240일이 이제 저항이 네. 될까요? 돌파의 자리가 될까요? 지지. 돌파의 자리가 돌파를 됩니다. 해야지.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오르내림을 반복을 하는데 보십시오. 여기가 네. 이제 저항이었다라고 네. 하면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돌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수가 나쁘지 않고요. 예. 지금도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 저는 판단하는데 그다음 이제 주봉을 보여드릴게요. 자, 주봉을 보게 되면요. 네. 이제 주봉에서의 관건이 뭐냐면 이제 이 구름층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네네. 이 구름층 안으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는 뭐냐면 구름층 위로 하단에서 네. 하단 자리가 지지가 되고
네. 구름층 상단이 매도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중기적인 매도 포인트는 음. 64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구름층 상단이 64만 원짜리잖아요. 네. 중기 포인트, 그다음에 네. 단기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 포인트. 단기는 구름대 하단. 아니죠. 일봉에서 봤을 때 네. 여기 고점 보이시죠? 여기 네네. 고점, 5월 달의 예. 고점, 그다음에 예. 8월 달의 고점, 예, 예. 그다음에 240일은 돌파할 수 있으나 네. 이렇게 보고 고점을 예. 연결한 추세 여기서 네. 이제 매도 대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네네. 이 자리가 이제 62만 5천 원부터 63만 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 네. 수급이 안 약하더라고. 아니죠. 수급 괜찮죠. 괜찮아요? 그럼요. 기관이 계속 수급- 팔던데? 누가 팔았는데요? 기관이. 기관이 팔았는데 누가 샀어요? 외국인이. 외국인은 샀잖아요. 네. 그럼 어때요? 외국인이 사면 어때요? 기관 수급이 센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기관이요. 네. 한 달 동안에 네. 얼마를 팔았냐면 2,600억을 팔았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이 4,900억을 네. 샀어요. 예. 그럼 수급이 좋아요, 안 2차 전지 좋아요? 외국인이 계속 다 샀는데 예. 삼성 SDI는 다른 거 비해서 수급이 덜 들어왔더라고. 자, 시청자님 보세요. 네. 시청자님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자, 네네. 반가워서 오래 하는 겁니다. 전화 상담 처음이라서 오늘 네. 반가워서 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네. 삼성전자 보세요. 예. 삼성전자는 외국인 기관이 한 달 동안 다 팔았죠. 그죠? 보이시죠? 네. 외국인 기관은 1조를 팔고 외국인은 580억 팔고 네. 개인은 1조를 샀죠. 네. 그럼 이건 수급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쁘죠. 나쁘죠. 근데 삼성 SDI는 어때요? 삼성 그럼 SDI는 삼성전지 외국인이- 다른 데 비해서는 네. 양호해요. 외국인이 5천억을 샀다니까요? 네. 외국인이 한 달간 5천억을 샀어요. 예. 좋은 그런데 거예요. 지금 예. 됐죠? 9월달에 시장님. 옵션 만기일이 있잖아요. 네? 9월달에 옵션 만기일이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 보시는군요. 자, 그 전에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있잖아요. 예, 단기적으로 60만 네. 원부터 예. 62만 원 사이 오면 일단 매도 대응 하세요. 일단 매도 한 다음에 예, 옵션 만기 매도하시고, 지난 다음에 봐야 예, 되는 거 60만 아니에요? 원부터 62만 원 사이에 단기 매도 대응 하시고 예. 옵션 만기 지나면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그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그 15,450원. 15,450원에 예, 비중 10%입니다. 10%요. 15,400 오늘 종가가 15,400원이네요. 예, 예. 오늘 사셨나요? 오늘 샀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오늘 사셨군요. 네. 자, 하나 시스템 잘 사셨습니다. 예, 하나 시스템, 하나 솔루션,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네, 네. 결이 좀 다르긴 한데요. 이제 하나 솔루션은 태양광 쪽이고 신재생 에너지. 하나 시스템은 방산 쪽이죠. 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과 그다음에 방산 이렇게 되는데 자, 하나 시스템은 긍정적인 게 이제 폴란드의 자주포 계약을 맺었잖아요. K2, 예. K9. 그리고 이제 방산과 관련해서의 그런 그 기대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실적 좋은 거 확인하셨어요? 일단 방산이 뭐 수출도 되고 이제 향후 네. 좋을 것 같아서. 자, 실적 보십시오. 예. 올해 1,000억대 영업이익, 그다음에 2년 뒤에 영업이익이 1,490억, 1,500억대의 영업이익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뛰어넘을 거예요. 1,500억은 보수적으로 본 거고 하나 시스템은 2,000억의 영업이익 이상이 나올 겁니다. 예, 그걸 기대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볼게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이 자리 보이세요? 네. 예, 여기 이제 241일과 구름층 상단의 저항인데 이전에 241선 갔을 때는 밀렸죠, 여기. 예. 근데 이번에 241은 좀 다르죠. 다시 돌파해요. 그래서 제가 241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는데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크게 밀렸죠. 예. 여기서 크게 밀렸죠. 두 번째는 어때요? 두 번째도 크게 밀렸고 세 번째도 예. 크게 밀렸고. 근데 이번에는 무려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저는 그래서 돌파
관점으로 본다라는 말씀이고요. 매수는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주봉에서 봤을 때 보세요. 주봉에서 지금 60주선이라는 자리. 60주선은 1년하고도 2개월의 평균이에요. 1년하고도 2개월의 평균. 거기서 부딪혔죠. 그런데 하나 시스템의 목표를 여기로 보셔요. 여기. 보이십니까? 예. 1차로 매도 대응할 자리는 16,200원 단기로. 그다음에 스윙으로 대응할 자리는 17,000원부터 17,300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네. 예, 주봉에 봤을 때는 주봉 저항 자리까지 공간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저도 메모를 합니다. 아, 하나 시스템 괜찮구나. 긍정적으로 보니까요. 제가 안내드리는 매도 포인트 기억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이고요. 매수가 16,300원에 비중 25%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이 종목의 수익성은 괜찮습니다. 영업이 괜찮긴 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 수급도 안 좋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반도체의 재고의 부분에서 염려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을 볼 때 수급에서 기관의 매도가 거세게 나타났고 기관의 수급을 외국인이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개인도 같이 받았다는 측면에서 수급 상황에서 조금 불안감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쌍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쌍바닥을 잡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단기 매도 목표가를 안내 드릴게요. 단기 매도 목표가는 13,000원부터 13,200원이에요. 매수가가 16,300원인데요. 지금 평단을 좀 낮추세요. 그 단기적으로 대응할 자리를 13,000원부터 13,200원으로 봅니다. 여기가 강한 저항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종목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물론 제 노란톡방에서 종목 상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상 1대1로 종목 상담이 어렵지만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꾀를 만들었는데 그 꾀가 무엇인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꾀를 부려서 우회해서 종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